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과 마주하고 또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시험대에 오르곤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는 순간도 많죠. 때로는 작은 일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도덕성의 진실과 시험에 대해 철학자들의 시선을 통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도덕적인 존재로 살아가며 그 도덕성은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도덕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함께 던져보고 그 답을 찾아가 봅시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적인 유희를 넘어 우리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성찰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고대 사회나 중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도덕이라고 하면 신의 명령이나 강력한 왕, 혹은 종교적 권위자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절대적인 진리처럼 의심의 여지 없이 따르고 지켜야 할 불변의 규칙으로 여겨졌죠. 당시에는 개개인의 양심보다는 집단의 규율과 질서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도덕적 행위의 정당성은 외부의 권위로부터 부여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17세기 근대의 시작과 함께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맞게 됩니다. 봉건적인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개인의 이성과 자유가 강조되면서 도덕을 바라보는 시선도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외부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 즉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비로소 중요성을 띠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자기 지배와 자율이라는 개념이 도덕의 핵심 가치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도덕적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이라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근대적 도덕관의 혁명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서양 철학의 거장 임마누엘 칸트가 우뚝 서 있습니다. 칸트는 도덕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어떤 외적인 실체가 존재하고 그 실체의 본성이나 명령에 따라 도덕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의 존재나 자연의 섭리 같은 것들이 도덕의 근원이라고 여겨졌죠. 그러나 칸트는 이러한 실체 존재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간, 개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성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즉, 도덕의 근원이 외부가 아닌 우리 내면의 이성과 의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도덕이 더 이상 외적인 권위에 대한 복종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한 법에 따르는 자율의 문제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점입니다. 외부의 강요나 보상, 처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성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이라는 거죠. 이처럼 칸트는 도덕 철학의 방향을 실체, 존재론으로부터 주관적 도덕성으로, 그리고 복종으로서의 도덕으로부터 자율로서의 도덕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칸트의 실천 철학, 즉 도덕과 관련된 그의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자율성입니다. 이 자율성은 단순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칸트는 인간이 선엄적으로, 즉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자유의 이념에 이 자율성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의 인과 법칙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성을 통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거나 사회의 법을 만들 때에도 우리의 의지는 외부의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정한 규칙, 즉 보편적이고 타당한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개인의 의지가 스스로에게 보편적인 법칙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자율성이고 이것이야말로 도덕성의 근본이라는 거죠. 또한 칸트는 사회 공동체의 문제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근본적인 가치를 가지는지, 그리고 사회의 법이 얼마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모든 법과 제도는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인 존재가 되고 자기 이성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자율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인간 존엄성의 기초를 마련하고 근대 시민 사회의 윤리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칸트 이후에도 도덕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다양한 철학적 관점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흔히 황금률이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처럼 이 황금률은 기독교, 불교, 유교 등 세계의 다양한 종교와 철학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해온 셈이죠.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 황금률도 단순히 옛날의 격언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황금률은 평등주의, 상호주의, 합리주의적인 특징을 가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더 섬세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각에서는 현대적인 황금률의 해석이 고대의 순수한 가치와는 다르게 오히려 도덕, 철학적으로 위험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해석으로 변질되거나 형식적인 적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죠. 과연 어떤 기준으로 황금률을 따를 것인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됩니다. 이와는 또 다른 매우 도전적인 시각을 제시한 철학자도 있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도덕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과 사회가 강요하는 획일적인 도덕 기준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그의 대표작 도덕의 계보에서 니체는 어떤 획일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는 세상에 단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도덕이란 없으며 오직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점들이 저마다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았죠. 니체는 과거의 역사를 마치 모든 것이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객관적으로 기술하려는 이상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사는 승자들의 관점에서 쓰인 것이며 그 이면에는 수많은 해석과 관점들이 숨어 있다고 본 겁니다. 니체에게 진정한 철학자는 단순히 기존의 지식을 답습하고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낡은 가치 체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입법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개개인이 사회가 부여한 가치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과정,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삶을 구축하는 것에서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욕과 충만함을 느낀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창조적인 해석과 독자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야말로 건강하고 역동적인 사회라고 강조했죠. 니체의 이러한 사상은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현대 사회의 다원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철학적 사유의 끝에는 인간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윤리적 추론 능력을 길러주고 건강하고 주체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윤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에 없던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으며 환경 파괴에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생명 윤리 문제 등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칸트의 자율성, 니체의 관점주의, 그리고 규범 윤리학과 같은 철학적인 접근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윤리적 판단의 필요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철학은 이러한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는 학문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칸트가 강조한 자율성은 현대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비단 거창한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작은 선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처했을 때 영상 속 등장인물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스크립트에 구체적으로 담아볼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의 부정행위를 목격했을 때, 혹은 개인적인 이득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 그 인물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바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 당당히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주체적인 삶의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에 이르는 내면의 갈등과 사유의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고 스스로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니체의 관점을 활용하여 동일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뉴스에서 보도되는 공식적인 관점 외에 피해자의 관점, 가해자의 관점, 방관자의 관점, 그리고 사회 구조적 관점 등 여러 시각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각 해석이 어떤 특정한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기반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이 단일한 진실만을 맹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복합적인 현실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정보가 범람하는 현대사회에서 거짓 정보와 진실을 분별하고 편향된 시각에 갇히지 않는데 필수적인 능력이 됩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여러 인물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토론 장면을 연출하거나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나열하고 각 해석의 근거와 한계를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사고의 폭을 넓히고 다원적인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유연한 사고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황금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이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첨단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 윤리 문제,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유전자 편집 기술과 생명 윤리,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한 미래 세대의 권리 문제, 그리고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은 단순히 황금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윤리적 차원을 가집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윤리적 관점들의 공리주의, 의무론, 덕윤리 등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타협점을 찾아가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복잡한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고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도록 만들어로써 능동적인 윤리적 주체로서의 성장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생명을 구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생명을 우선시할 것인가와 같은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선택과 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시청자들은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복잡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나가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덕성의 진실과 시험에 대해 서양 철학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시선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신의 명령에 대한 복종에서 시작하여 개인의 이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근대적 도덕관의 진화 칸트가 제시한 인간, 자율성의 심오한 중요성, 황금률의 현대적 해석과 그 한계, 그리고 프리드리히 니체가 제기한 다원적 관점과 가치 창조의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철학적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냈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도덕이 단순히 외부에서 강요되거나 주어지는 불변의 규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도덕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끊임없는 성찰과 용기 있는 선택의 문제이며 그 선택에 대한 자기 책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며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복잡다단하고 도덕적인 정답은 쉽게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과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적인 사유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고 다양한 관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사유하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크고 작은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하고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덕적 실천을 통해 우리는 개인의 존엄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와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도덕이라는 나침반이 항상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깊이 사유하고 용기 있게 선택하며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